자, 여러분들 2024년도 여러분들 관세사 이 1차 시험 치르느라 고생 많으셨고 아마도 저는 이제 회계학개론만 봤을 때 시험 분위기 자체가 약간 좀 난이도가 좀 높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기출 문제를 좀 보니까. 그래서 아마 수험생 입장에서는 시험장에서 좀 많이 좀 당황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보지 못했던 문제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몇 문제가 좀 보이고 그러는데, 근데 모든 시험이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그런 어떤 내가 보지 못했거나 아니면 난이도가 높은 거 이제 그걸 사실 빼면은 나머지 어떤 중하의 어떤 난이도가 좀 낮은 문제라고 하는 것이 거의 한 28문제 정도 가까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시험장에서 느끼는 이 체감은 어려운 문제가 좀 많이 와닿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가 상당히 좀 어렵게 느껴지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40문제 중에서 하의 문제도 상당 부분 있어요, 이게. 근데 이제 시험장에서 여러 가지 상황, 즉 말해서 이제 모의고사를 통해서 어떤 쉬운 문제부터 먼저 푼다라든지, 그리고 또 쉬운 문제를 좀 선별하는 능력이 좀 되신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50점 이상, 뭐 70점까지 이렇게 좀 무난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거야 뭐 이제 시험장에서의 어떤 느낌은 좀 다르죠, 이게. 그래서 제가 분석하는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회계학만 봤을 때는 하의 문제도 있고요, 중의 문제도 상당 부분 있어요, 이게.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이제 이 상의 문제는 사실은 보자마자 스킵을 해야 되는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 시간을 할애하게 되면은 상당히 좀 고전하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생각이 들고, 아마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보다는 좀 난이도가 있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이제 한번 1번서부터 문제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는 이제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오류 수정이라고 하는 거 성격상 추가 정보가 알려지는 경우에 변경이 필요할 수도 있는 근사치인 회계 추정의 변경. 자, 즉 말해서 새로운 정보라든지 새로운 환경이라든지 그걸로 인해서 바꾸는 것은 추정의 변경이에요. 그거는 뭐 당연한 거고 정당한 거고. 근데 이제 오류 수정은 잘못 처리한 거죠. 잘못 처리한 거. 이미 주어진 자료 가지고 누락을 시키거나 잘못 적용해서 발생하는 것이 이제 오류 수정이고요. 요거는 주어진 정보를 다 활용해서 추정한 건데, 그 이후에 어떤 추가로 정보가 입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추가로 정보가 입수가 되면 그걸로 이제 또 추정치를 바꾸는 거, 그거는 정당한 방법이죠. 그래서 그거하고 구별이 돼야 될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1번이 맞는 얘기예요. 1번이 맞는 얘기다. 자, 근데 두 번째 보면은 새로운 회계 정책을 과거 기간에 적용하는 이 경우, 과거 기간에 인식된 금액의 추정에 사후에 인지된 사실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회계 정책은 소급하는 게 맞는데, 여기 보시면은 금액을 추정하는 데 사용한 거, 요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회계 추정의 변경이에요. 근데 그거는 소급하지 않아. 그 이후에 인지된 사실은 전진 적용해야지, 이거를 과거 기간에 인식된 금액을 다 뜯어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정치를 막 바꿔가지고 그렇게 소급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자, 세 번째. 자, 이 항주대 기준이 없으면은 이제 경영진이 판단에 따라서 회계 정책을 적용해서 회계 정보를 작성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기업 회계 기준서가 모든 어떤 경제 상황을 다 반영해서 규정할 수는 없어요, 이게. 그래서 없는 경우에는 경영진이 어떤 개념체계라든지 어떤 기존에 적용해오던 회계 정책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자, 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실질이 다른 거래, 이제 새로운 거래죠. 거기 적용하는 것은 회계 정책의 변경이 아니고요, 처음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던 거래, 그리고 새로운 회계 정책을 적용하는, 이건 똑같은데, 이건 회계 정책의 변경이 아니고요, 회계 정책을 적용하는 거야, 처음에. 그래서 이제 다 틀리고 요 1번이
맞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1번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1번을 찍고 여기는 볼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요게 애매하면은 결국은 시간을 또 잡아먹게 되는 거지, 이게. 그래서 1번이 답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자,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경영진은 계속기업 존속 가능성 평가해야 되죠. 자,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부채 수입 비용은 상계하지 말라고 그랬죠. 요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상계하지 말라는 게 원칙이고, 기준서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거. 그 요거는 이제 매각할 때 그 초본 부대원가를 빼라. 그거 이제 요구하는 거고, 허용하는 것은 FVPL, 평가손익이나 이런 거, 외환산 손익은 중요하면 상계하지 말고 중요하지 않으면 서로 상계해서 표시할 수 있다. 이런 거고. 자, 그 다음에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으로 구분해서 표시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그런 것들은 영업주기 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자산부채 실현 예정일에 대한 정보는 기업의 유동성과 부채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데 유용하죠. 이게. 그래서 실현 예정일이 만약에 1년이 초과된다. 그 비유동이죠. 그러면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게. 그래서 유동성이 좀 낮은 거고, 그리고 부채 상환 능력에 있어서 빨리빨리 이 유동 자산으로 돼 있는 요것이 많다면은 부채 상환 능력이 높아지겠죠. 자, 대여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 자, 이거 돈 빌려준 사람한테 어떤 채무 불이행의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즉시 상환 요구할 수 있는 채무가 있대요. 근데 보고기간 후에요. 우리는 보고기간 말에 재무 상태를 알려주는 건데 그 이후에 만약에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러면 요거는 합의한 사실은 보고기간 이후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고기간 말 현재는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다 보니까 유동부채로 요거는 사실은 우리가 좀 강조했던 내용인데 이 부분. 그래서 5번이 옳지 않다. 그래서 요 부분은 이게 너무 확실하니까 이게 비유동, 유동 요거 바꿔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유동부채란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는 보고기간 이전에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당연히 보고기간 말 현재 비유동부채지. 근데 그 이후에 합의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5번이 답이다. 42번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난이도 하. 이게 너무 확실하게 요거 가지고 장난친다고 그랬으니까, 요게. 자, 그 다음에 43번. 당연히 하죠. 이거 무조건 맞춰야 되는 얘기인데, 현금 들어가죠. 선자 수표 안 들어가죠. 타임 발행 수표 들어가죠. 당작에서 보증금 안 들어가죠. 배당금 지급 통지서 들어가죠. 우편한 정서 들어가죠. 그래서 200, 600, 500, 200 해가지고 이제 그 4번이 답이 되겠다. 이거 뭐 틀리면 안 되는 문제고 이것도 하의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44번인데 요거는 좀 익숙하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상이에요. 상의 문제예요, 이거. 그래서 금융기관의 금융자산 이것을 700원에 양도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현금이 700이 들어와요. 이렇게. 자, 근데 700은 주식회사 관세 채무자가 요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300의 지급보증. 이 지급보증의 공정가치는 100원이거든요. 그 이 100원은 요 700원에 양도하는데 여기 지금 이 보증 요거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600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현금 이렇게 해서 이 100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 보증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부채.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급 보증에 대한 대가로 100원 만큼 이 돈 받고 만기 때까지 회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 이거죠. 이게 이렇게 보증 서비스를 제공해달라.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 장부 이 금액이라고 하는 것이 그 500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금융 자산이다. 이렇게 금융 자산에 대한 이제 처분 이익이 그러니까 장부가가 500원짜리를 600원에 팔고 100원을 더 얹어서 양도했는데 그거는
보증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받은 거다. 그래서 처분이익은 요렇게 이 되겠죠. 엑셀년 2월 1일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주식회사 안사는 지급 보증의 의무를 200을 이행을 한 거예요. 200을 이행을 한 거다. 그 얘기는 이제 보증을 우리 300을 보증했는데 지금 보니까 200이 회수가 안 됐나 봐요, 이게. 그래서 지급 보증한 300 중에서 200을 현금으로 이렇게 이 지급을 한 거죠. 그러면 보증부채로 잡아놨던 이 부분, 자, 보증부채. 근데 요거는 요렇게 할 수도 있어요. 요거를 우리가 받았던 요것이 1개월 지나면서 보증부채로 잡아놨던 것이 보증 수익으로 이렇게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증 비용이다 라고 해가지고 200원만큼 현금이 나갔지. 이게 200원만큼 이렇게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것은 이 지속적인 이거하고 보증 비용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자 거기 자 내용을 보시게 되면 가가 이 부채 부분 이 부채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 사이에 지금 뭐 하나 붕괴가 좀 빠졌는데 여기다가 한번 붕괴를 할게요. 자, 이거 이제 이 지속적인 관여. 자, 지속적인 관여 자산. 우리가 얼마를 지금 이 보증을 했냐면 300을 보증을 했어요. 그래서 그 관련돼 있는 이 부채, 보증 부채. 그러니까 300까지 우리가 관련돼 있다 보니까 관련 이 부채 해서 요거는 이제 만기가 되면은 그거를 그 보증 부채 없애면서 그 다음에 지속적인 관여 자산이라고 해가지고 상계시켜요. 근데 요거 상계시키면서 이 실질적으로 200을 우리가 이 돈을 줬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요 관련된 보증 비용은 200하고 100을 빼서 결국 순액으로 100이에요. 100이지, 100. 이렇게. 그리고, 거기 지급 보증 관련해서 엑셀년 1월 1일 날, 여기 지금 요게 뭐냐면 이제 1월 1일 날 붕괴거든요. 그럼 관련된 부채는, 자, 100원은 돈 받았고요. 이렇게 보증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 내가 관여하는 것만큼 그만큼 의무를 져야 되기 때문에, 요것까지 해서 이 400이라고 하는 것이 잡혀요. 그래서 400하고 100이라고 하는 것이 잡히는데, 이거는, 이, 여러분들 관세사 시험 치고는 너무 과해, 이게. 예? 그래서 일단은 난이도가 상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어. 자, 이 부분 1번이 답이 되겠더라. 자, 그 다음에 45번을 한번 보는데, 자, 선의선주법이라고 해가지고, 이 매출 총이익을 구하는 건데, 자, 일단은 팔려나간 것 자체가 430개가 팔려나갔어요. 그러면 430개라고 하는 건데, 여기 600원 똑같으니까 단위당 판매 가격이. 자, 그래서 6424, 6318에서 25만 8천 원이 이렇게 이제 되겠네요. 그리고 서류소식법에 따라서 이 430개라고 하는 것이 저 1월 1일부터 들어온 요 150개에서 300원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4만 5천 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1월 3일 거 200개. 요거는 이제 350원으로 이렇게 이제 돼 있죠. 그래서 요것은 7만 원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5일자 매입한 거. 자, 1월 15일자에 나머지 80개다. 이렇게 해서 이제 350원에 사가지고 왔죠.
그러면 이제 83, 24, 85, 40 해서 요것은 2만, 요것은 400원이다. 400원. 84, 32.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그럼 이제 다 빼게 되면은 요것은 11만 1,000원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는데, 이게 여러분들 그 2번인데 여기 지금 1,000원이 요게 차이가 있죠? 아마도 요거는 요 문제는 다 맞게 해줘야 되지 않나 싶네요. 요 45번은 요건 이제 이의 신청이 들어가서 요게 지금 1,000원이 지금 그 차이가 생겼어요. 이거 요 부분은 오류다. 그래서 뭐 근사치로 해서 2번을 하는 게 아니고 다 맞게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이제 그렇게 좀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46번을 한번 보게 되면은 공정가치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요 부분은 아마도 익숙치 않으면은 이 상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근데 사실은 제가 조금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것이 공정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유출가치다. 이렇게. 즉 말해서 자산을 이전하고 부채를 상환하는 이렇게. 그래서 요거하고 좀 비교되는 것이 유입가치예요. 유입가치. 그래서 유입가치는 자산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부채를 차입하고. 자, 요것이 이제 유입가치거든, 이게. 지금 공정가치는 측정일의 정상적 미래 수익 창출을 통해서 받게 될 이게 유입가격이란 말이 틀렸어요. 유출가격이지, 유출가격. 사실은 쉬울 수도 있는데 어찌 보면은 요 말 뜻을 잘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요 1번이 답이에요, 지금. 예? 공정가치는 유출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자산을 팔아서 내가 받게 될 금액. 근데 받게 될 금액에 현혹돼가지고 유입가격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자산을 팔아버리는 유출가치다 이거지. 팔아버리는. 그래서 이렇게. 요거 유입가격은 우리 취득원가를 말하는 거예요. 공정가치가 아니고 역사적 원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1번이 답이다. 나머지는 내가 잘 모르겠다 하더라도 이거 공정가치는 유출가격인데 왜냐면 취득원가는 유입가격이고 왜냐면 자산을 사가지고 부채를 차입하고 그러니까 자산이 처음에 발생하고 부채가 발생하고 그리고 그거를 이 재무제표에서 제거하는 거 그게 공정가치거든요. 제거해서 팔아서 나한테 들어올 금액.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나한테서 들어올 금액은 맞는데 물건이 나가는 유출가격이다. 유출가격 이렇게.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 이것은, 이 측정일 시장 상황에서 매도하거나, 여기 있잖아. 공정가치는 이거 매도하는 거. 부채를 이전, 상환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게 공정가치는 바로 이런 유출가치다. 이런 얘기지. 그리고 다 지금 매도하고 부채를 이전하고. 이게. 그래서 이제 주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고요. 자, 측정하기 위해서 상대 가치 평가하기 전에 요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 최대로,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최소화로 한다.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 측정은 다른 기준에서 특정하는 회계 단위와 일관되게 자산을 매도하는 것을 가정한다. 공정가치라고 하는 것 자체가 팔아버리는 개념이에요. 아무튼 뭐 이런 거 어렵다 하더라도 이거 이게 이 공정가치는 유출가치다. 역사적 원가, 취득원가는 유입가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역사적 원가, 취득원가 말하는 거고 이거 이제 당장 팔아버린다면 공정가치 개념이에요. 그래서 1번이 답인데 요 문제는 어찌 보면 난이도가 상일 수도 있어. 근데 어찌 보면은 한번 공정가치는 유출가치인데 요거 했으면 난이도는 한데 이게 수험생 입장에서는 난이도 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 이게 이제 그 정도 보시고 자, 그 다음에 47번을 한번 보세요.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계산한 이 매출채권 회전율과 평균 회수 기간을 이거는 우리 좀 많이 풀어봤었는데 이거 매출채권 회전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초
기말 매출 채권, 이게 평균 매출 채권이 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발생주에 따른 매출액이 이 되겠고요. 이렇게 이제 되어 있더라. 자, 그래서 이것이 매출 채권 회전율이에요. 그 다음에 1년을 360일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요 매출 채권 회전율로 이렇게 나눠 놓은 것이 이 평균 회수 기간이지, 이게. 이렇게 이제 돼 있다. 자, 그러면 기초 순 매출액이라고 하는 것이 100원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기말의 순 매출액이라고 하는 것이 150원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평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매출액이 지금 다른 거 없으니까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한다면, 200원이 되겠죠. 요게,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외상 매출, 요거 이제 매출 관련된 이제 이 외상 매출 말하는 건데, 요 200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것이 125원인가요? 이렇게. 100에서 150 더하면 250. 그 250이라고 하는 것을 나누기 2 하면은 125가 되겠네요. 그러면 200이라고 하는 것을 125로 나눠주게 되면, 1.6회가 되겠네. 이렇게. 자, 그러면 1.6회 해서 360으로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1.6, 225, 225일이 걸리네요. 자, 그래서 47번에 이 답은 3번이 되겠다. 3번이 되겠다. 요거 이렇게. 자, 이것도 뭐 이 평이한 문제고요. 이건 이제 많이 좀 우리 비율 분석에서 좀 풀어봤던 내용이고, 자, 48번을 한번 보게 되면, 자,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관한 설명이다. 자, 이 부분도 어찌 보면 하예요. 왜냐면 이제 강조했던 부분이 답이거든, 이게.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고객이 통제할 때, 주로 한 시점이죠. 그리고 기간에 걸쳐, 이렇게 통제하게 되면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고, 자, 통제라고 하는 것은 사용 지시할 수 있는 권리와 그 효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 자,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업무, 진행률이죠. 다시 이거 측정하고, 기간을 지행하는 수행업무의 적절한 진행률은 산출법, 투입법 다 포함하죠. 뭐 이건 이제 있고, 근데 이제 요건 이제 제가 강조했던 부분인데, 기간에 걸쳐 하는 것 세 가지 중에서 기업의 대체 용도가 없고 지급 청구권이 있다면 기간에 걸쳐 인식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둘 다 틀렸네. 대체 용도 없는데 있다고 그랬고, 지급 청구권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고 그랬고. 그러니까 이제 5번이 답이 되겠죠. 48번의 답은 5번이 되겠다. 어찌 보면 하. 자, 이 49번으로 내려가죠. 자, 이것도 주당순이익, 우리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식수 계산을 했더니 1095주래요. 이렇게 이미 구해놨어요. 이게. 9월 1일 발행 유상증자 주식수는 어떻게 되겠느냐. 자, 1월 1일 800주. 그 다음에 4월 1일. 자, 유상증자인데 4월 1일 주의하실 점이 300주를. 자, 근데 발행 금액이 100원이에요. 공정가치보다 싸게 발행했지. 그래서 이것은 3만 원이 되겠다. 자, 그러면 이 3만 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 공정가치로 150원으로 만약에 발행을 하게 되면은 200주가 원래 유상증자다. 그 나머지 100주는 이제 무상증자다. 무상증자는 기존의 800주와 지금 유상증자한 200주를 가지고 비례해서 이것이 10%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10%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요 공정가치를 발행했다면 주식수가 200주, 거기에 10%. 자, 그 다음에 9월 1일 날 유상증자는 몇 주인지를 모르네. 이게. 그럼 곱하기, 자, 이제 가중하자 12, 가중하자 9. 자, 가중하자 12분의 4개월.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자, 여기가 이제 80주가 되고요. 그 다음에 220 곱하기
9 나누기 12 하면은 165가 되고요. 그러면 1095인데 1095에서 빼기 저 880주하고 빼기 165주 하면은 여기가 50주가 돼야 돼요. 이렇게. 근데 지금 여기가 4, 1은 4, 4, 3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150주가 돼서 50주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49번에 답은 이 4번이 되겠네요. 4번. 자, 요 문제도 이 주당 순위, 우리 기본 주당 순위 계산할 때 좀 해봤던 건데, 다만 이제 요거를 블랭크로 해서 중간에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으로 돼 있는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50번을 한번 보게 되면, 자, 고객 충성제도라고 되어 있는데 구매 10원당 고객 충성 포인트 1점 고객한테 보상하며 각 포인트는 관세의 제품을 미리 구매할 수 있는 1원의 할인. 자, 이렇게 교환할 수 있어요. 3월 1일 날 고객은 제품을 총 2만 원에 구입을 했고요. 그러면 거래 가격은 2만 원인데 요것이 우리 제품과 이 포인트에다가 이제 안분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런데 이 2만 이면은 10원당 1포인트래요. 근데 그러면은 2000포인트가 이제 이 부여가 된 거지. 이게. 자, 제품의 개별 판매 가격은 총 이 2만 원이다. 2만 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것은 2만 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이 엑셀은 3월 1일 날 2000포인트를 부여했어도 1800포인트만 이제 행사할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포인트 부여주고 고객이 1800포인트만 행사할 거니까 요 2000포인트 중에서 이제 90%만 이제 회수될 이 가능성이 있죠. 이걸 고려해 줘야죠. 그래서 1포인트당 1원에 할인해 줄 수 있는 이 권리가 있다 보니까 이 포인트에 대한 개별 판매 가격은 이렇게 되겠더라. 그래서 1,800원이 되겠네요. 자, 2만 원 곱하기 이 비율 21,800이다라고 하게 되면 18,349, 18,349원이에요. 그 포인트에 배부되는 금액은 1,651원 이렇게 되겠네. 이게. 자, 그러면 이 약속은 수익 의무고 3월 1일 날 인식할 수익 금액은 18,349다라고 하는 거죠. 요거 이렇게. 그래서 그 50번의 답은 2번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이 풀었던 유형이에요. 이게. 그래서 뭐 중 정도 아니면 안 풀었으면 이건 상으로 뭐 안 풀어봤으면은 뭐 다 상이 되겠지만 이렇게 되겠더라. 자, 그 다음에 51번을 한번 봐보세요. 이것도 많이 풀었던 유형인데 엑셀년 초에 우리 이 사회적 자산의 공정가치와 확정급여 채무의 현재 가치 1,200원에서 사회적 자산 공정가치 1,000원이다. 자, 그래서 순확정급여 부채라고 하는 200원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할인율이 5%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 순이자라고 하는 부분이 자, 이자 원가가 5%다. 그러면 60원이라고 하는 거고요. 5%면 50원이라고 하는 거지. 이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단기 근무원가가 200원으로 되어 있고요. 사회적 자산에 출연된 현금은 300원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퇴사자 없어요. 퇴사자 없고. 그리고 엑셀 연말에 공정가치, 확정가치, 현재 가치는 각 장부 금액과 동일하대. 이게 동일하다. 그 얘기는 여기 OCI 우리 재측정 요소가 없다 이거죠. 이게 그래서 그대로 X 1년 말이 될 거다. 자, 1,200원에서 60원하고 200원, 460원이 되고요. 1,000원, 1,050원, 300원, 1,350원이 되고요.
지금 뭐 이런 유형 중에서는 굉장히 쉽게 나왔지. 뭐 재직적 요소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 100, 이 10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되겠더라. 그래서 요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이게 뭐 이것도 뭐 요 정도. 자, 그 다음에 이 52번인데 우리 이 전환사채 관련해 가지고 쭉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자, 일단은 먼저 이 전환사채가 액면 발행됐어요. 그러면 액면이 이 10만 원이지, 이게 10만 원 이렇게. 자, 두 번째 이제 부채에는 저 10만 원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여기 봤더니 상환할증금이 없어. 이게 또 이렇게 이 되어 있고요. 자, 시장이자리 10%래요. 그 10% 현가계수가 4기간 0.683이고요. 10만 원의 표시이자 5%면 이제 5천 원이 될 텐데, 5천 원에 대해서는 연금의 현가계수가 이게 3.1, 이 7이다. 3.17이다. 자, 이제 그렇게 이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내용 중에서 요거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자, 10만 원 곱하기 이제 0.683, 그 다음에 5천 원 곱하기 이제 3.17이다.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84150이 되겠네요. 84150 이렇게. 자, 그러면 세 번째 이렇게 하게 되면 전환권 대가는 15,850원이 될 건데, 아니 우리는 이거 관심이 없네요. 왜냐하면 재무상태표 부채로 보고될 금액이 이제 요거 유효자법에 따라 진행해 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10%면 이제 8,415원이 되는데 5,000원은 지급했고 나머지 3,415원이다. 이렇게. 그래서 요것은 87,000, 이 565 이렇게 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52번의 답은 3번이 되는데, 이것도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험장에서 느끼는 난이도는 상으로 느끼지만 실제로 풀어보면 이거 어찌 보면은 하일 수도 있어요, 이게. 왜냐면 뭐 전환권 행사하는 거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거 한번 진행시킨 거 물어보는 건데, 예. 근데 이제 시험장에서 그 분위기 느끼는 것은 어렵게 느껴진다 이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 3번이 일단은 답이에요. 자, 53번. 자, 이런 거는 그냥 스킵하셔도 돼요. 이 법인세. 여러분들 시험에 왜 법인세를 내, 이게. 참, 그렇긴 한데, 법인세 모르면 이것도 접근하기 어려워, 이게. 그래서 수험 공부상으로는 적당치 않은, 이 주제예요. 뭐, 보면은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법인세 비용. 이것은 단기 법인세하고 이연 법인세. 요거 가감한 것이 법인세를, 구성하게 돼 있어요. 뭐, 그거는, 그렇게, 돼 있고요. 그냥, 그런가 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법인세라고 하는 또 다른 세법 영역의 내용을 어느 정도 알지 모르면 접근하기가 어려워, 이거는. 그래서 이제 회계학만 공부한다고 해서 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법인세 여러분들 회계학 공부한 것보다 그만큼 해야 돼요, 이게. 그럼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자, 그래서 일단은 요거 기억이 들어가야 돼. 찍더라도 요 둘 중에 찍어야 돼, 이게. 나머지 기억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자, 그리고 상계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와, 이게 또는이 아니에요. 이거나 이거가 아니고, 이것도 갖춰야 되고, 이것도 모두 충족해야 상계한다, 이거죠. 내용은 맞는데, 여기 뒤에, 여기 붙어 있는 연결, 이 단어가 틀렸어. 또는이 아니고, 이것도 갖추고, 또 기업이 이것도 해서 하는 경우에만, 상계한다, 이렇게. 니은은 틀렸어요, 이게. 자, 그리고 이연보의 자산의 장부는 매 보관말에 검토하거든요. 그러니까 1번이 맞는 얘기지. 그래서 53번의 답은 1번이 되겠다 이거죠. 1번이 이렇게 자 되어 있고 현재 가치 계산 안 해요. 현재 가치 계산 안 해. 사실은 이런 것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 그럼 이제 리을이 안 들어가니까 일단 다 제낄 거 제끼고 기억 들어가야 되니까 답은 1번인데 이것도 요거를 맞추기 위해서 공부하는 그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문제만 갖고 봤을 때는 뭐 간단해 보이지만은, 여하튼 그 주변 지식을, 이 공부 학습하려면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주제예요. 근데 일단 이거는 제끼시면 되고, 찍어야 되는데, 이거 하나라도 좀 알면은 그래도 좀 좁힐 텐데, 이게.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더라라고 하는 거. 이제 그 정도 됐고요. 54번. 자, 나와 있는데, 이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것도 이 1번에 보면 현금결제원 주식기준보상거래, 이게 현금결제라고 하는 거 돈 주는 거거든. 그 부채거든요. 주식결제형은 주식이 발행되니까 자본이거든요. 현금결제형은 부채가 증가하는 거지 자본이 증가하는 게 아니에요. 주식결제형은 자본이 증가해. 이거 틀렸고요. 주식선택권 행사가격 옵션인데 행사가격이 30원이에요. 그 종업원 입장에서 30원 주고 주식 사는 건데 지금 주식이 20원에 거래되고 있으면 행사 안 하지. 없지요. 제로지 이거. 그래서 이제 이거 틀렸고요. 현금결제원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는 매우 모기한 말과 현금은 이게 돈 주는 거니까 부채거든요. 부채는 평가를 해요. 근데 평가하는데 그것을 기타 포괄손익으로 집어넣는 게 아니고 단기손익으로 집어넣어요. 이게. 자, 주식보상 약정. 여기서 가득은 권리 획득하는 거예요. 가득 조건은 용역 제공 조건, 성과 조건. 이거 4번. 이거 가장 기본적인 주식기준보상 공부할 때 가장 처음에 나오는 얘기예요. 4번이 답이다. 자, 종업원. 요것은 기업이 용역을 제공받는 날이 아니고요. 부여일이에요. 그리고 종업원 이외이자는 이거 사업자거든. 사업자는 그 사업자가 그 용역을 제공하는 날. 그러니까 이제 바뀌었지, 이게. 그래서 이제 틀렸고요. 4번이 답이다. 이것도 주식기준보상에 대해서 조금만 앞부분의 기본적인 것만 봐도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어찌 보면 공부한 사람은 하예요. 근데 뭐 한 번도 안 본 분들은 어렵지. 내용이 뭔 내용인지 모르니까 이게 이렇게. 자, 이제 그렇게 좀 봐주시고 그다음 55번에 자본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주식의 할증 발행 시 액면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자본금, 그 초과하는 금액은 주식 발행 초과금, 대변에 각각 기록한다. 이건 뭐 맞죠? 발행과 관련해서 직접 발생하는 신주 발행비, 납입된 현금, 수취액에서 차감하죠. 자, 자기주식 취득 시 원가법으로 회계 처리한 후 재발행하는 경우 재발행 금액과 취득 원가가 일치하면 자기처분 손익이 발생하죠. 요거. 우리 유상감자 대가가 액면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러니까 유상감자는 자본금이 차변에 없어지는 거예요. 액면금액으로. 근데 대변에 준 게 만약에 미달하면은 감자 차익이 발생하지. 요게. 요거는 자본 잉여금으로 들어가고요. 자,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주주를 확정짓는 날을 배당 기준일이라고 하지. 근데 이 배당 기준일에 배당 예상 금액을 미지급 배당금으로 안 해요. 왜냐면 배당 결의일 날 그때 배당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지 이게.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주주를 확정짓는 날, 그러니까 주주를 확정짓는 날은 배당 기준일이지만 배당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날은 배당 결의일이에요. 그때 부채로 인식하는 거지. 그 5번이 틀렸지. 자,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주주를 확정하는 날은 배당 기준일이에요. 근데 이때는 주주만 확정짓고 회계 처리 안 해. 그리고 이제 다음 연도 초에 가서 배당을 결의를 하면 그때 가서 부채를 인식하는 거지. 5번이 답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56번에 보면은 자, 기계장치를 우리가 10만 원에 취득을 했어요. 내용문서로 10년이고요. 재평가 모형이네요. 그러면 10년이다 라고 하게 되면 요 감가상각비가 1,000원이 되고요. 그러면 9,000원이 되겠죠. 근데 공정가치가 12,600원까지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그래서 3,600원이라고 하는 재평가 잉여금을 이렇게 잡아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년으로 이렇게 나눠 주게 되면 요것은 이 1,400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계상을 해서 이 11,200원 요거 좀 이렇게 칸이 좀 안 맞네 이게 12,600에서 1,400원을 빼면 이게 11,200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되겠죠. 근데
공정가치는 이제 6,000원까지 이게 떨어졌어요. 이게 6,000원까지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리고 여기 이익여금은 대체하지 않는데 이거 3,600원이라고 하는 것에 일부를 대체하지 않는데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3,600원을 먼저 제거시키고요. 재평가 이것도 먼저 제거시키고 그 다음에 나머지 우리 1,600원을 재평가 손실로 처리하죠. 이렇게 재평가 손실로. 그러면 재평가 손실과 감가상각비 이것이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합쳐가지고 3,000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감소한다. 이거는 재평가 모형에 우리 정석으로 계산한 거예요. 이게 참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시험장에서 느끼는 난이도는 많이 올라가 있지만 실제 문제로 풀어보면 이게 난이도를 좀 한 단계씩 낮춰야 되지 않나 이렇게 싶은데 아무튼 요거는 제대로 재평가 모형을 좀 차분하게 공부하신 분들은 맞힐 수 있어요. 이게. 근데 이제 성급하게 막 훅 지나가면은 여러분들 그렇게 이 준비를 하셨으면은 쉽지 않아 이것도. 아무튼 요거 이렇게 좀 봐주시고 자 57번을 보면 자 200만 원이다. 해상 구조물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설치하였다. 해상 구조물은 내용수 종료 후에 원상복구 의무가 있고요. 충당부채 잡아줘야 돼 이게. 이 20만 원이고 유효이자는 10%고요. 포괄손익계산 인식할 우리 총 비용은 얼마가 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첫 번째 200만 원에다가 여기 20만 원이라고 하는 복구 비용에 여기 현재 가치가 0.683이라는 현가 계수를 곱하게 되면 요것은 13만 자 0.683이다라고 하게 되면 13만 6,600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돼서 요것이 213만 6,600원이라고 하는 취득원가가 되고요. 자, 요걸 가지고 우리가 감가상각을 하는데 여기 위에 내용수가 4년이고요. 잔존가치는 20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4년으로 이렇게 나눠서 계산을 해보면 213만 6,600원 자 빼기 20만 원 나누기 40이다. 이 4년이다. 이렇게 해주게 되면 484 150이에요. 484 150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13만 6,600원을 현재 가치 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10%가 13,660원이라는 이자 비용이 발생하지. 그러면 이자 비용과 감가상각비 두 가지를 더하게 되면 자, 이 497 810이라고 하는 요 57번에 이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요 부분 이렇게. 이 문제도 우리 기본서하고 객관식에서 요 정도 한 기간 정도 진행하는 거, 요 정도 또 이 충분히 공부 하신 분들은 다 풀 수 있지 이게. 자, 아무튼 넘어가시고 58번이에요. 자, 기초 상품 재고액이다라고 하는 부분. 자, 일단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 쭉 있고요. 총 매출액이 6,000원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서 매출낸 우리가 500원이 있고요. 그럼 이것이 우리 순 매출액인데 그 매출액이 5,500원이 되겠네. 거기서 매출 총 이익이라고 하는 1,125원을 빼주면 자 5,500원에서 빼기 1,125를 빼면은 4,375라고 하는 매출 원가가 이제 계산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말이라고 하는 것이 375다라고 이렇게 이제 돼 있고요. 자, 총 매입액이 우리 3,750원인데 빼기 요 매입 리베이트가 250원은 돌려받았어요, 이게. 자, 그러면 순 매입액이라고 하는 게 3,500이에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더하게 되면 750원, 375, 375 해서 4,750원, 4,750원 이렇게. 그 4,750원에서 요거 3,500원이거든요. 그러면 3,500원을 빼면은 1,250원 이렇게 되겠더라. 그래서 58번의 답은 2번이 되겠다. 뭐 이것도 무난한 문제인데. 자, 그 다음에 59번이에요. 59번. 일단 여러분들 입장에서 문제가 길면 난이도 상이야, 이게. 근데 찬찬히 보면은 난이도 그렇게 높지 않다, 이거죠, 이것도. 근데 한번 보면, X 1년 초에 요 미처분 요금이 150원이 있었어요. 근데 1년 동안에 4,000원의 당기 순이익이 발생해서 더하게 되면 요것이 X 1년 말에 우리 미처분 이익요금이 되겠죠. 4,150이다. 그리고 X 2년 초에 여기 배당 평균 적립금 200 요거 끌어다가 그러면 합계가 총 4,650원이라고 하는 이익요금 합계를 이제 처분을 해요. 처분을 한다. 뭐 현금 배당으로 보통주 자본금이 여기 5만 원이 있는데 거기 3% 그럼 5, 35, 1,500원이라는 현금 배당과 그리고 상법상 10분의 1 이익준비금 그럼 150원이라고 하는 거 처분하고요. 그 다음에 주식배당이라고 해서 300을 처분하고요. 사업확장 적립금이라 해서 100을 처분하고 나면 그러면 이것이 나머지가 차기 2월인데 4,650원에서 1,500원하고 150원, 300, 100이다. 그러면은 여기 4,650에서 1,500, 150, 300, 100 그러면 2,600이 차기 2월 미처분 이익금이 되겠네요. 그래서 59번의 이 답은 2번이 되겠어요. 자, 이것도 우리 이익처분 관련해 가지고 그 흐름만 알고 있다면 이것도 뭐 자, 아무튼 요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60번을 한번 보게 되면 주식회사 관세는 X년 초 액면금액 10만 원이다. 매년만 액면이자 8% 이렇게 쭉해서 92,000 이거 주어졌네요. 416이라고 해서 발행됐다. 이자율이 10%고 이 사채 발행 차금을 상각한다. X 3년도 이 상각할 사채령 차금은 얼마가 되겠느냐. 이거는 이렇게 해서 10%다. 그러면 9,242 그리고 액면이자가 8%니까 이제 8,000원을 빼면 요것이 우리 1,242 이게 첫 번째 년도 상가액이죠. 이게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년도 상가액은 여기에 1.1 세 번째 년도의 상가액은 이제 제곱을 이렇게 좀 해주면 되겠지. 아니면 첫 번째 연도니까 두 번째도 똑같이 해주고 세 번째 연도까지 가면 돼요. 예. 자, 그래서 1,242 곱하기 1.21이다 라고 하는 거. 요게 1.21이잖아 이게. 자, 하게 되면 1,500 요거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60번의 답은 3번이 되겠다. 요거. 아니면 이게 3번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 나온 거, 그것이 1,502원일 거야, 이게. 그래서 이거 3번이 답이다. 이렇게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여기 60번 같은 문제는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도 돼요. 우리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거를 현재 가치 한 게 92,416원이어서 이게 이제 이렇게 가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 8%니까 8,000원하고 10만 원이 있어요. 그럼 합쳐서 이게 10만 8천 원인데 요거를 1.1로 나눠주면 돼, 이게. 그러면 10만 8천 원 나누기 그냥 1.1로 나눠주면 여기가 98,182원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이렇게.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10%다라고 하게 되면 9,818원인데 여기 8,000원이다 라고 해서 이게 지금 몇 년도를 물어봤죠? 10% 해서 그 1.1로 나눠가지고 이게 지금 5년 만기네. 5년 만기. 그거는 5년 만기면은
두 번 더 가야 되겠네. 그것에 현재 가치에서 이렇게 가도 되고, 요걸 가지고 가도 되고. 근데 지금 요거 가지고 가는 게 더 낫고요. 요거는 만약에 3년이었을 때는, 요거 하나였을 때는 그렇게 가라 이런 얘기죠. 요게. 근데 지금 3년이 아니고 5년이니까. 근데 그런 방법도 우리 좀 염두에 두시고. 근데 요거는 이제 5년이니까. 지금 해서 요거 나온 거 그렇게 좀 봐주시고요. 근데 아까 그런 방법도 좀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요거는.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뒤에 거는 조금 쉬었다가 또 풀도록 하죠.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